집어넣어서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지 이 집이 경매에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6억짜리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빨리 와주세요 라는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여가지고 사실 예전에는 집주인들이 큰 소리를 좀 많이 쳤다라고 하면은 지금 임차인들이 물건은 많이 있으니까 어느 곳을 찍어도 되는 건데 어떤 집주인인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집 있는 사람들의 서름이 시작됐다 요런 게 있거든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재직증명서 좀 봅시다. 세입자가 집주인 면접을 했다. 조선일보 기사고요. 오늘자입니다. 1월 11일자 기사고요. 서울 강남구의 40평대 아파트를 보증금 21억 원에 전세로 임대 중인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달 계약서를 쓰러 갈 때 회사 재직증명서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챙겨갔다. 세입자가 거액의 보증금을 믿고 맡겨도 될지 임대인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며 증빙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전세를 내놓은 지 거의 한 달 만에 어렵게 잡은 세입자였다. 2년 전에는 세입자를 골라가며 받았는데 이번에는 세입자 눈치를 봤다. 요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반대로 봤을 때는 별로 이상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임대인이 좀 까다롭게 약간 임차인을 고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전세 대출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그래도 여유 자금이 좀 없는 사람 아니야 라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면접을 되게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면접을 받는다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계약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 집주인이 저를 면접을 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고가 아파트라든지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요, 집에 들락날락하는 공인중개사의 스펙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일을 했는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지 이런 재정적인 형태도 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혹은 소개로 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런 데를 뚫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임차인을 좀 골라서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보여준 다음에 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저는 안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면접을 봤죠. 근데 제가 데리고 가는 손님까지 면접을 보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계약할 때 서로 조율하거나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물어보는 건 괜찮지만 자기한테 와서 면접 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손님한테 굉장히 큰 신뢰거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사실 기분 나빠서 안 갔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손님까지 검열을 해가지고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안 갔는데 요즘에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요게 오늘 가지고 온 건데 출처가 KB부동산에 적혀있는데 아실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프를. 아실에서 가지고 왔고 서울에 있는 전세가 가격 변동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한 10억이었는데 요게 한 6억으로 빠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내가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게 집주인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갖다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얘기한 게 요거였죠. 필요 서류, 자, 세금 완납 증명서, 국세, 지방세, 재직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기사에 나온 거였는데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은 요거랑은 조금 달라요. 세금 완납 증명서 요게 앞으로는 법제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임차인들이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임대인들한테 요구해도 될 것 같아요. 요구해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 재직증명서랑 소득금액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요즘에 요런 거예요. 요구, 인테리어라든지 수리해달라 이런 거랑 아까 얘기했던 세금 완납 증명서, 그리고 특약사항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의 협조해달라, 이런 거랑 제한 물건을 좀 금지하겠다, 만기가 되면 보증금 바로 상환한다, 이런 조건이라든지 소유권 변동할 때는 통보 미리 해달라, 아니면은 손해배상 비용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겠다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같은 경우가 사실 손 안 대도 되는 구역들 있잖아요. 예전에 중문이 없었는데 중문을 좀 해달란다고 하든지 이런
이런 부분들, 수도꼭지가 좀 졸졸졸졸 거린다, 그러니까 좀 콸콸콸콸 나오게 해달라, 펌프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새 걸로 좀 갈아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칠을 다시 해달라든지 도배를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되게 당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원래는 우리가 매수자 우위시장, 매도자 우위시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임대인 우위시장과 임차인 우위시장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시장에서 굉장히 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황이 되게 바뀌었어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게 안 되면은 기존 세입자가 이 집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을 다운해서라도, 가격을 이렇게 낮춰서라도 반드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10억이었는데 6억까지 시세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4억의 내 돈을 집어넣어서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지 이 집이 경매에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6억짜리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빨리 와주세요 라는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여가지고, 사실 예전에는 집주인들이 큰 소리를 좀 많이 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임차인들이 물건은 많이 있으니까 어느 곳을 찍어도 되는 건데 어떤 집주인인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버텼다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지거나 하면은 어차피 이만큼 또 올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갭 투자를 했거나 요 4억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건 알지만, 손해를 보고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4억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을 급매로 팔아야 된다는 거죠. 손해를 봤지만 앞으로 더 큰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아예 통째로 날리게 되면은 4억보다 더 큰 손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조금 생겼더라도 집을 급매로 팔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거주가 되는 사람들은요, 요게 걱정이 별로 안 돼요. 그냥 살다가 싼 가격에 팔고 또 싸게 다른 데 사가지고 이동을 하면 되는데, 지금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4억이 새 집이 된다라고 하면 벌써 1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처음에 요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느냐, 요거랑 지금 급매가 왜 자꾸 나오느냐, 요 내용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임차인들이 좀 우위에 있는 시장이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집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집을 가졌을 때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금융 비용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면은 지금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들을 구하는데도 힘을 좀 써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임대인들이 했던 그런 거랑 좀 다르게 임차인들은 자기 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나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안 돌려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으니까.